1900년대 초 자동차가 발명되면서 인류 역사는 그전과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교통의 발달로 인해 무역이 빨라졌고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했죠. 자동차는 현재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좀 되는 사람은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자동차를 구매합니다. BMW, 아우디, 포르쉐, 벤츠, 그리고 진짜 비싼 차라고 할 수 있는 페라리나 람보르기니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국내차보다 외제차가 수요가 높은 편이죠. 외제차의 경우에 평균 6, 7천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고, 페라리, 람보르기니는 가장 싼 차가 3억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본인의 이제 수입보다 많은 차를 무리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바로 카푸어라고 하죠. 영어로 카 그리고 가난을 탄 뜻의 푸어의 합성어인데요. 카푸어의 전체적인 특징은 수입원을 차에 다 쓴 나머지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일컫습니다. 예를 들면 8천만원짜리 BMW를 타고 다니지만 사는 곳은 조그마한 원룸이라던가, 포르쉐를 타지만 하루 30세끼는 컵라면을 먹으며 투잡 3잡을 뛴다던가. 근데 이런 카푸어들은 도대체 어떻게 자신의 수입보다 비싼 차를 살 수 있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대출이죠. 현재 평균 9억 원이 서울 땅값과 다르게 자동차는 대출을 받으면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카푸어 대부분은 대출을 받은 다음에 차를 할부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1금융권은 보통 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2금융 캐피탈의 자동차 상품을 찾아보거나 심하면 3금융에서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제 3금융에서 돈을 빌렸을 경우에 법정 최고금리 연 24%를 적용받기 때문에 상당히 인생이 힘들어지죠. 근데 애당초 이제 일시불로 구매를 할 수 있었다면은 카푸어라고 부르지 않았겠죠. 우리도 친구한테 빌려줄 때 맨날 갚는다 말만 들어오는 친구한테 빌려주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20대 후반 30대 초반도 아니고 20살이 막 된 애들이 이제 딜러랑 같이 차를 샀다고 올려요. 사실은 그게 좀 자랑스럽게 여길 게 아니고 인생을 찌그러뜨릴 수 있는 위험한 소비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7천만원짜리 차를 사기 위해서 연이자 24%를 썼습니다. 7천만원인 대출금은 1년 뒤에 8,680만원이 되고요. 또 1년 뒤에는 이자에 복리가 붙어서 대출금이 1억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제차의 경우 단순히 대출금뿐만이 아니라 유지비가 국산보다 월등하게 많이 들어요.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부품도 너무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자기가 버는 수입원의 대부분이 자동차 할부나 유지비에 쓰이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기가 어려워요. 일본의 한 방송에서 카푸어 청년 하나가 소개됐는데, 이 청년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페라리를 타겠다는 꿈이 있었대요. 실제로 모은 대출에 돈을 더해서 이제 페라리를 샀다고 하죠. 근데 이제 청년이 구입한 차량이 페라리 테스타로사인데요. 가격이 3억 원대입니다.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차를 구입을 했지만 결국에 이제 자신을 엄격하게 절제하고 탈 수 있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차는 일주일에 한 번씩 탈 수 있고 한 달에 총 4번을 타고요. 비가 오는 날에는 차 건강을 생각해서 차를 타지 않고, 정체가 심하지 않은 날 고속도로에서만 주행하면서 100km 이상을 달린다는 자신만의 룰을 정했습니다. 페라리 클럽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지식으로 중고 페라리 테스타로사를 구매한 거죠. 어느 정도 유지 비용이 들어가는지 세세하게 데이터한 결과 월 평균 100만원 정도의 유지 비용이지만 한 달에 4번밖에 안 타는데 100만원이 되는 거죠. 페라리를 타기 위해서는 대출을 꾸준히 갚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피자 같은 경우에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들을 많이 먹었고, 이렇게 이제 무리해서 차를 구입하는 이유는 단 하나가 바로 허영심이죠.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돈이 많아 보이고 싶으니 무리해서라도 차를 구매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오늘 카푸어 주제를 들고 왔냐, 최근 들어서 이제 제외차 비율이 너무 많아졌고 실제로 외제차를 구입하는 젊은 층의 80%가 카푸어입니다. 실제로 차량 대출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죠. 수입차 판매 비중이 7%이던 비율이 지금 2배가 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팔리는 차 6대 중에 한 대가 수입차라는 거죠. 이렇게 수입차 비중이 늘고 있는 이유는 땅값이 높아져서 집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외제차를 구매한 사람들의 이유를 물어보면 허영심도 있지만 집을 못 사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럼 자동차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명품 매장의 수익도 늘어났어요. 집을 사려고 돈을 모았는데 그 값이 너무 폭등해버리니까 이런 부분으로 돈을 몰리는 거죠. 물론 누구나 명품을 사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가계부채가 심각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채에만 돈을 쓰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중고차 시장에 올라오는 외제차 매물들 대다수가 빚을 갚지 못해서 올라오는 게 태반이에요. 합리적인 소비인지 아니면 과도한 허영심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소비는 이제 본인의 자유지만 빚을 갚지 못했을 경우에는 큰 손해를 보고 삶이 힘들어지죠. 여러분의 행복한 경제활동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